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4분기이며 개인들이나 기업들 또한 의미 있는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마지막 3개월 동안 구체적인 결과의 도출을 위해 매우 집중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산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KYC 인증 문제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이탈하는 채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의 지난 1년간 변화 내용을 추적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올 큰 변화를 예상해보고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자들의 Q&A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 명령의 내용에는 디지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 안정을 보호하면서 시스템 위험을 완화시키고 세 번째 디지털 자산의 오용으로 인한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불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포함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는 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연관 부처에게 18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최초 법안 발의 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의 백악관은 2022년 9월 16일 6가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법안 마련 착수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재무부의 경우에는 미래화폐와 지급결제, 그리고 소비자, 투자자, 기업의 보호책에 집중하는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으며 상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미국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활동 대응 방안에 대한 집중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정책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평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법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의 보고서 가운데 일단 연준의 감독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미 연준에게 별도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마 9월 말까지는 해당 보고서 역시 재무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백악관에 제공한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며 가장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적인 미국 CBDC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는 CBDC의 거액 결제 방법과 함께 해당 디지털 화폐의 생산과 청산을 담당할 디지털 청산소의 설립, 그리고 CBDC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취급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CBDC에 대한 구체적인 블록체인의 기술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스텔라의 미국 CBDC 구축 시스템 참여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크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국가들이 발행하는 CBDC와 그 상호 운용성 조율의 문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CBDC 발행 시에 중개기관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싱글 티어보다는 은행 혹은 비은행 중개자 관리 시스템인 투티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를 할 경우에
불법 자금 세탁 인증을 중앙은행이 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시스템의 설계와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인증은 제3기관이 따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금융 선진국처럼 보이는 미국조차도 현재 불법 체류 가정 등을 포함해서 미국 내 총 840만 가구가 여전히 은행과 카드 사용이 불가한 소위 언뱅크드 인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언뱅크드 인구들의 CBDC 편입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CBDC의 투명성과 개인 소비 패턴 추적 가능성 등으로 오히려 CBDC가 개인들에게는 도입 초반에는 회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은행들이 CBDC를 취급하게 될 것이므로 그 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앙은행 발행 화폐 역시 서서히 그 디지털 화폐로 진행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움직임 대비 연준의 태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안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연준 의장 파월은 지난 9월 8일 카토 연구소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평가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년 정도의 실행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의 수출 화폐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집중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현재까지는 CBDC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나 연준은 모두 달러가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발행된다고 해서 그 사용 확장성과 파워가 변할 것은 전혀 없으며, 다만 전 세계 각국들도 CBDC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새로운 시스템 호환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암호화폐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달러 CBDC에 대해서 그 미래를 논의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코어팀의 Q&A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개된 한국계 컨텐츠 마케팅 담당 에드워드 강은 이번 주 다시 앱 채팅을 통해서 일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파이 앱을 통해서 발표된 니콜라스 판 박사 부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인터뷰 내용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해당 내용에는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왜 이렇게 막힘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파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다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지금 채팅에서 파이오니어들이 아마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파이오니어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있고 매우 좌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이의 이번 같은 보도기사는 파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더레이터가 아닌 코어팀의 멤버들이 이렇게 직접 파이 앱에서 소통하게 되면서 향후에 더 구체적인 정보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코어팀의 멤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크립토징을 사용하는 멤버로 현재 파이 해커톤과 SDK 관련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개발자가 아니었고 호텔과 와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개발진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바꾼 케이스로 향후 파이오니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행 정보들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파이의 SDK 관련 중 스마트 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립토징은 저는 코어팀의 개발 관련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립토징입니다. 현재로서는 SDK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파이 테스트넷이 15 버전에 있었던 동안 메인넷의 스텔라 코어 버전을 버전 18번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코어팀이 미래에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가능한 기능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파이 코어팀은 스텔라의 프로토콜과 협력하면서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큰 변화 없이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는 우리는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파이오니어 페이먼트 플로우 앱을 곧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페이먼트 플로우란 파이오니어가 구체적인 특정 앱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할 경우에 해당 AP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이 메인넷에서 그 앱을 통해서 제어하고 그 과정을 보다 쉽게 UI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곧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 이러한 페이먼트 플로우 구축은 곧 여타 암호화폐 연동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파이 앱이 구체적으로 거래와 환전의 기능까지 그 구축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해당 질문을 하였던 파이오니어가 개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두 번째 질문에서 미래 개발이 진행이 될 파이의 스마트 계약이 현재 스텔라 스마트 계약과 어느 정도 호환이 될지, 그리고 미래의 파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고자 자신이 D앱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진행합니다. 이에 크립토 증은 스텔라 SDK를 개발하고 계시는 앱에 통합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코어팀이 파이 프로젝트의 테스트넷에서 NFT를 만들고 있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자들이 작업을 진행할 때 그 제한사항은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서 실행 중인 스텔라 코어 버전과 일치되는 스텔라의 SDK 기능과 운영으로 반드시 작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 코어 팀의 많은 자체 개발 앱 프로젝트 중에 페이먼트 플로우 기능 앱 추가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NFT 플랫폼 역시 코어팀이 작업 중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파이오니어들이 보고 싶어하는 많은 핵심 D앱들이 곧 선을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파이 코어팀이 KYC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능 구현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틀 후면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속도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파이의 채굴 희소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사업주분들의 파이 결제 동참은 가장 중요한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KYC를 통과한 많은 파이오니어들 역시 지속적인 물물 교환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